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3번을 거쳐오면서 자, 겨울철 자동차 관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통 잘못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민간요법 잘못 쓰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인증되지 않은 그런 그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했을 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hard sometimes not to look away and think what's the point when I'm having to hold this fire. 자, 오늘 이제 알아볼 응급처치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 라제타. 이쪽이죠. 그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라제타에서 물이 셀 때 껌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그 아주 그 황당무계한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아, 사실은 그 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그 껌을 씹다가 혹시 뜨거운 물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 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뭐 이렇게 축축 처지고 접착력도 떨어지고 이제 껌은 이제 그런 상태로 변하거든요. 사실 라제타가 이제 새는 거는 차 밑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이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보통 이 앞쪽에 그 판넬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 연결 부위나 아니면 팬의 저 안쪽에 이제 자주 터지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이 새는 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시동을 걸어놔야 알죠. 그 냉각수가 이제 순환을 하면서 새야 되니까. 그럴 때는 껌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점토질. 그러니까 그 찰흙 있잖아요. 찰흙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굳을 수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그런 거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밥풀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밥풀은 집에서 이제 그 밥통에서 밥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놓고 좀 오래 지나고 나면은 그 밥풀이 굳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딱딱해져요. 자, 그런 식으로 밥풀을 으깨서 그 새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장시간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뭐 거의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풀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한 군데다 세워놓고 시동을 걸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차를 다시 빼고 보면은 엔진 오일이 이제 흐른 자국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엔진 오일이 이제 새고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자,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밑에 있는 가장 엔진의 하부에 있는 오일팬이 깨졌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균열이 갔을 때고, 혹은 요 엔진 커버를 열면 요 안에 요만하게 헤드가 나오는데 헤드랑 그 실린더가 딱 맞붙는 그 부분에 그 가스켓이 터졌을 경우에요. 자, 그럴 때는 뭐 오일이 막 쫙쫙쫙 새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는 차가 이제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럴 때는 카센터에 가셔가지고 그 부분 그 가스켓, 헤드 가스켓, 그러니까 속칭 잠바 가스켓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품이 있어요. 고무로 됐거나 이제 종이로 된 그 부품인데 그 부품을 갈아주시면은 엔진 오일이 이제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보통 그 정비 지침서에 보면은 뭐 8,000km, 10,000km, 그리고 일반 그 오일샵에 가면은 뭐 4,000km, 5,000km 이렇게 막 굉장히 다양하게 교환 주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엔진 오일에 있어서 언제 교환해 주는 게 딱 좋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엔진 오일의 그 교환 주기는 그 자동차의 그 운행 상태라든가 그 주행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옥 조건, 주로 이제 시내 주행이 많고 정체와 서행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교환 주기가 좀 더 짧아지고, 고속화도로를 많이 다닐 경우에는 그 교환 주기가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자기 차에 맞는 교환 주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닛 안쪽에도 휴즈 박스가 있는데 차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안쪽에 휴즈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옆에는 그 각 휴즈의 위치랑 그 용량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뭐 15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10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휴즈는 그 전기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그 휴즈 박스 안에 있는 휴즈를 뺀 건데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런 차처럼 앞쪽에도 휴즈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에는 두 개의 휴즈 박스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보셨던 그 운전석 아래쪽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릴레이랑 같이 있는 거는 보통 요 엔진룸 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휴즈를 보시면은, 자, 이 휴즈에는 이렇게 용량이 써 있어요. 지금 자, 요건 10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 전극과 전극 사이가 이제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요게 그 전압이 과전압이 흘렀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끊어지면서 그 전기의 공급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휴즈가 끊어졌을 때는 머리핀이나 아니면 그 여자들의 그 머리핀이나 아니면 그 은박지를 대용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은박지나 그 머리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압이 어느 그 일정 전압에서 그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한 그 과전압이 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한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전압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다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법은 사용하시지 않고 그 정전압 휴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그 펜벨트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가장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 휴즈 있잖아요. 휴즈 같은 경우는 그 가격도 한 100원 미만이고요. 일반 카센터나 이런 데서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 비상용으로 그 용량별로 한 두세 개씩 차에다 가지고 다니시면은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펜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펜벨트 보이시죠? 자, 보통 이거를 이제 겉벨트 내지는 이제 V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펜벨트의 역할은 엔진에서 이제 나오는 그 회전력을 뭐 스티어링 펌프나 아니면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전달을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요 펜벨트가 사실은 그 굉장한 이 장력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고 자동차의 회전수 같은 경우는 일반 공회전시가 약 한 분당 800회 정도. 그리고 고속주행을 할 경우에는 뭐 3000회전, 3500회전, 4000회전 뭐 정말 고회전을 많이 쓰는 엔진들 같은 경우는 10,000회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요 펜벨트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파워 스티어링이 작동을 안 하든가 뭐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든가 뭔가가 하나 작동을 안 하겠죠. 자, 그럴 때 스타킹을 이용한다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민간요법 마치 그 벌에 쏘였을 때는 된장을 발라야 된다는 것 같은 뭐 그런 예인데, 이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스타킹으로 이 벨트를 묶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펜벨트라는 것 자체가 장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폐차할 때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뭐 적게 써도 한 4만 5만 이상을 가는 벨트예요. 그런 벨트를 그 스타킹이 그 대신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주시고, 벨트가 끊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벨트를 교환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끊어진 벨트를 아예 탈거를 하고 주행을 해서 그 정비 장소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차체의 다른 부분을 그 벨트가 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다른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자, 기왕이면은 벨트가 끊어졌으면은 다음 정비 장소까지 가서 그 전문화된 미케닉들한테 의뢰를 해서 벨트를 교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 오는 날, 뭐 특히 겨울철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에 있는 그 와이퍼 모터가 이제 나갔거나 아니면 그 케이블이 나간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에 이제 유독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이 지나면서 기온이 낮아졌을 때 공기 중에 습기가 그 와이퍼랑 유리창 사이에 얼어붙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운전자가 모르고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차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유리창 앞면에다가 담뱃재나 아니면 비누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물론 비누도 그 안에 유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신 뒤에는 반드시 그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금 요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상향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기존의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하향등이 되겠죠. 하향등이 그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상향등을 켜놓은 상태를 지금 잠시 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로 주행을 할 경우에 상대방 운전자한테 상당히 그 시야 장애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빛의 그 퍼져 나가는 각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양쪽에서 차가 올 경우에는 그 양쪽 운전자 모두가 그 잠시 그 시각 마비가 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안전 때문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자, 요럴 때 라이트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상향등을 켜시고, 그러니까 그 상향등의 윗부분을 이런 박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재질 같은 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가려주시면은 그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그 광량 자체를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하향등이랑 거의 뭐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런 거는 지방 국도를 다니시거나 할 때 자주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차에서 내려서 그 상향등이 들어온지 확인을 하시고 그 윗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재료를 찾아서 이렇게 가려주시고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겨울철에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하강을 하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전이 되게 되는데, 자, 방전이 됐을 때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시동을 걸어주고 가잖아요. 자, 이제 그럴 때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칭 이런 작업을 갖다가 이제 점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점프는 그 정상적인 그 작동을 하는 배터리의 전압을 그 방전된 쪽으로 잠깐 끌어와서 그 배터리를 잠깐 살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 점프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누구나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케이블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속칭 얘기하는 이제 점프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트에서 한 15,000원 정도 하면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 점프선에는 이 용량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용량, 얼만큼의 그 암페어나 얼만큼의 볼트까지 이제 그 버틸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자동차의 배터리는 보통 12V에 약 한 60A 정도가 되거든요. 그 용량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자, 작은 차에서 작은 용량을 쓰는 배터리를 가지고 큰 용량에 있는 배터리를 점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게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경차들이나 아니면은 경차를 가지고 중형차 내지는 대형차의 그 배터리를 살리는 작업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점프 작업은요,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여름에도 뭐 장시간 자동차를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선은, 자, 요게 이제 방전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 케이블은 그 검은색과 빨간색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빨간색은 배터리에 써 있는 그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은 마이너스 쪽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 이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빨간 선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동차 자체가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는 뭐 이런데 다도 상관이 없어요. 다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쪽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닿으면은 스파크가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마이너스 쪽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자, 다른 쪽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쪽에 또 다른 점프를 해주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 점프를 해주는 차 자체도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에서는 시동이 걸리는 그 상황이 가장 많은 전압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그 순간적인 전압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압을 안 낮아지게 하려면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자동차의 발전기라고 이제 저번에 첫 강좌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 배터리에 그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전기에서 온 전기를 충전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전이 됐을 때 점프를 해서 다시 그 차를 시동을 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뭐 선을 반대로 연결을 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차도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 이 차뿐이 아니라 상대방 차까지도 상당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멀쩡한 배터리 자체가 완전 방전이 되는 수도 있고, 그 다른 전기 장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에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써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V 60A라고 써 있죠. 자, 요거는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을 나타내는데요.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형차부터 중형차까지 한 2000cc급까지는 보통 12V 60A를 쓰고요. 경차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낮고, 승합차나 대형차들은 뭐 12V에 뭐 80A짜리도 쓰기도 하는데, 자, 점프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이 용량보다, 그러니까 점프를 해주는 차가
요 용량이랑 같거나 좀 더 높은 차가 좋습니다. 낮은 차로 하면은 양쪽 차에다 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요 암페어는 그 변화가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공급되는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은 자, 12V를 공용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24V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볼트는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이 암페어 숫자 요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차 응급조치랑 그다음에 응급조치의 그 허가실 민간요법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는데 또 혹은 자동차를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When you're stoned